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제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나가세요. 그런데 저는 계획된 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상태로 영국에 갔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느냐?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 몸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 있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영어를 접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근데 락다운이 되면서부터는 또 1년 넘게 외국인을 직접 만나서 오래 대화하고 이런 게 불가능했거든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기간은 또 짧았어요. 제가 노력을 하든 자연스럽게든 영어를 계속 접할 수는 있었는데 전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인터뷰가 있거나 하면은 화상 영어 수업을 예약을 해서 미리 연습을 하든 도움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뭐 화상 수업도 했었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수업을 들으러 가면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도 영어로 얘기하고 그룹 태스크가 나와도 이제 영어로 하고 그래서 계속 영어를 쓸 수 있었고 쇼핑을 하든 마트를 가든 물건을 사러 가면 어쨌든 또 영어를 써야 되고 영어를 듣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기도 했었고 가장 많이 영어를 썼던 건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 안에 있는 학생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2번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계속 영어를 듣고 말하고 했었어야 됐고 학생들이 어떤 이슈가 생겨서 센터를 찾아오면은 또 제가 영어로 듣고 말하고 해야 되니까 이때 영어를 사실 가장 많이 썼었어요. 근데 영어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아니면 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이런 활동들도 물론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됐었지만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생각을 들게 한 활동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영어 글쓰기였어요. 저의 영어 글쓰기 경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시험 대신에 에세이 제출을 했었는데 그 에세이가 수필 이런 게 아니고 아카데믹 에세이라고 해서 레포트,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결과물을 요구를 하거든요. 논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논문에 비해서는 짧으니까 소논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수업에서 요구되는 에세이가 4천 단어였거든요. 이게 4천 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인데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이었고 이런 에세이를 6개를 썼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논문까지. 논문은 2만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총 4만 4천 단어의 글을 썼던 거죠. 그런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이제 메일 하나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4천 단어의 아카데믹 에세이를 쓴다? 이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첫 수업을 가기 전까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나 아카데믹 에세이 어떻게 쓰지?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번역기에 의존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메일을 쓸 때도 기본적인 문법이랑 기본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자연스러운 문장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번역기가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보단 나으니까 전 번역기 의존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첫 에세이도 이게 어려운 막 정책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동시에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싹 다 쓴 다음에 이걸 영어로 다 바꿨어요. 시간은 2배로 들고 힘도 엄청 들었었고 한국 문장으로 먼저 써놓으면 완벽하게 영어 문장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첫 에세이를 쓸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센터에서 일을 할 때 특별한 이슈가 없고 뭐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은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과제를 하든 아니면은 뭐 수다를 떨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첫 에세이를 막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보츠와나에서 온 친구가 이제 쓱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바꿔서 쓰면 영어 실력도 안 늘고 너 좋은 점수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영어로 바로 쓰고 싶지. 근데 지금 내 실력으로 그게 안 돼. 나도 답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엄청 단호하게 너 영어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의미 있고 좋은 조언을 들으면 시도라도 꼭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첫 번째 에세이부터는 영어로 바로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은 했는데 너무 막막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쉽게 쓰자는 거였어요.
이게 점수를 생각하고 다른 영국 친구들처럼 잘 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영어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영어 실력을 인정하고 누가 봤을 때 아, 이거 어린애가 쓴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문장이 단순하더라도 그냥 내 실력껏 영어로 바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진짜 힘들게 두 번째 에세이를 한글을 쓰지 않고 영어로 바로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문장을 영어로 바로 쓸 수는 없었고, 진짜 복잡하거나 좀 생각을 요하는 문장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말로 먼저 쓰고 영어로 바꾸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00단어 영어를 쓰고 나니까 저한테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 학생센터에서 일할 때 제가 제일 안 좋아했던 업무가 뭐였냐면 그 리셉션을 맡으면 전화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전화로 얘기를 하면 더 잘 안 들리고 제가 말도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화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렇게 4,000단어 에세이를 영어로 바로 쓰고 그 다음 근무를 하러 갔을 때 리셉션을 맡았는데 전화를 할 때 말이 좀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애들이 이슈가 생겨서 찾아왔을 때 말이 잘 되고 말이 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갑자기 영어가 왜 이렇게 늘었지?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계속 영어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영어로 4,000단어를 썼더니 영어 실력이 짧은 기간에 팍 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문법도 배운 것도 다 많이 잊어버리고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었는데 영어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글을 정확하게 쓰려다 보면 제가 찾으면서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자연스럽게 문법에 있던 공백들이 많이 채워졌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44,000단어를 썼잖아요. 이렇게 44,000단어의 글을 쓰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영어 글쓰기를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글쓰기 몇 가지 팁을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시간을 정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강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 그냥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해서 해도 되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글을 쓰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어요. 글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서너 문장씩 써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지만 영어로 생각하고 바로 영어로 쓰는 훈련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도 이게 완벽히 되진 않아서 절반 정도는 영어로 생각해서 바로 영어를 쓰는데 좀 어려운 글을 쓸 때나 좀 생각을 요하는 건 한국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영어로 쓸 때가 많긴 해요. 그래도 제 경험상 영어로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너무 어려운 문장을 쓰려고 하시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쉽게 쓰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팁을 기억해 보시면서 영어 글쓰기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일기를 써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아카데믹 에세이처럼 좀 더 전문적인 글을 쓰실수록 실력이 팍팍 느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경험 위주로 나누고 간단한 팁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잘 못했던 제가 어떻게 아카데믹 에세이를 써서 제출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 경험과 관련된 팁도 더 공유를 하고요. 화상 영어든 인강이든 유튜브든 제가 도움을 받았던 자료나 소스들을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